받아들이진 못할 거야. 이거를 왜 배우나요? 하고 생각은 할 텐데 이게 빠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안 빠른 거예요. 지금 배우는 과정이. 친구들 중에 이미 고등수학 시작하는 아이들 많지 않아요? 없어요. 있을 텐데 한 명씩, 한두 명씩 있을 텐데. 그치? 시작한 아이들 있어. 한두 명. 근데 그 친구도 저희 반이 아니에요. 배워도 막 엄청 잘하는 거 같아요. 우리 반에 한 명. 선생님이 이 앞 시간의 수업 어딘지 알죠? 네. 그 앞 시간에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하는 그 반이거든?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수요일에 맨날 1시에 불러요. 얘는 1시부터 10시까지 그럼 학원에 있는 거야. 1시에 불러가지고 막 공부를 시키는데 매번 이 공수원 테스트를 보는데요. 테스트를 보면 점수들이 30문제 중에서 제일 잘 봐도 5개 틀리고 보통 보편적으로 절반 맞춰요. 저렇게 공통수학을 3번 했다는 친구들도 저래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지금부터 밑밥을 조금씩 깔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렇게 겹겹이 계속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등식이 뭔지 좀 보자. 날짜가 1월 22일 1일 단원명은 여전히 1단원입니다. 아직 되게 진도 느리게 나가고 있는 거야 선생님. 공통수학 원이 총 4단원이 있어. 4단원 중에서 우리는 4단원까지 다 안 배울 거고요. 일단 앞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앞부분만 배울 거예요. 1단원에서 2단원까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항등식을 먼저 하기 위해서 등식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볼게요.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는 분명히 항등식을 배웠는데 중1 때 배웠을 때는 이 친구가 약간 쩔이었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너희 항등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거나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까? 그냥 항등식이라는 거 양변이 똑같다 이 정도만 배우지 않았나요? 그치? 이런 아이들 항등식이지. 이 두식 봐볼래요? 이 두식 어때요? 전개하면 같아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냈을 때 x에 무슨 값을 넣어도 언제나 이 식은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딱 이 정도만 배우고 이거 이상의 무언가 되게 더 깊게 들어가서 깊숙하게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고1 과정에서는 이 항등식 이 친구가 메인이 돼요. 그동안은 계속 방정식에 밀려서 쩌리 취급당했던 항등식이 여기서는 메인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항등식의 구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 등식을 선생님이 먼저 나눌 거야. 분류할 거야. 사실 식이라는 거는 뭐 다항식 이런 것도 너희가 떠올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식은요. 양변이 존재하는 식이에요. 그럼 양변이 존재하면 가운데 무슨 부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호가 들어갈 수 있냐면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지. 흰색깔 있으면 아 미안 너무 놀랬구나. 흰색이 너무 나 지랄나서 진짜 늦게 근데 봤네. 왜 이러고 있어? 뭔가 정신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다가와. 자랑이야 이 나도 차. 그러긴 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놓은 게 등식이지. 그래서 가운데 좌변과 우변 사이에 저렇게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들아 등호 말고 또 뭐 배웠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요. 부등호가 들어가서 부등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변이 존재하는 식을 전부 다 식으로 나타낼 거야. 그런데 그 식 중에서도 등호를 사용하는 이 등식을 분류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식은요. 원래 선생님이 2개로 분류할까 3개로 분류할까 했는데 3개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식을 3개로 분류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 등식은 당연히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많이 했던 거.
방정식이라고 하지. 방정식. 이 식에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참이 되게 하는 것을 방정식의 해라고 하죠. 해. 그래서 이제 이 해를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해왔고, 얘들아 방정식은 무시하면 안 돼. 지금 여기서는 항등식이 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희 이 책 쭉 보시면요, 아니면 공통수학 책 좀만 보시면 방정식이 뒤에 또 나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몇 차 방정식을 배우냐면, 너희 혹시 오늘 2차 방정식 배웠니? 그렇게 도입부만 2차 방정식을 이제 배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3차랑 4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3, 4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걸 잘 하려면 2차 방정식을 잘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인수분해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그다음 방정식이 있고, 우리가 메인으로 다룰 항등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자식이 조금 더 중요한 자식이야. 그 다음에 방정식하고 항등식 말고 또 하나를 나타낼 건데요. 선생님은 하나를 이제 함수라고 해. 너희 1차 함수 같은 식 보시면 등호를 사용해서 1차 함수식을 표현했지. 그래서 이제 함수가 있어요. 이 방정식은 이 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따로 있는 것, x값이 존재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등식은 어때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그게 항등식이죠. x값이라고 썼으면 좋았을걸? 그 다음에 이제 함수는 y는 x에 대한 함수로 가장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y는 x에 대한 함수, 이런 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인은 항등식이고요. 저 항등식은 여기서도 잠깐 만나봤지만 좌변과 우변이 어떤 식의 항등식이야? 똑같은 식. 왜 똑같아야만 해? 같아야 무얼 넣어도 항상 결과값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항등식은요, 양변이 같다는 거에 포커스를 둘 거고요. 이 항등식에서 정말 메인으로 두는 거는 개수를 찾는 걸 메인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제 항등식에서 개수 찾기가 포커스야. 이제 항등식에 초점을 두는 것은요, 개수를 찾는 것. 이거에서 오늘 집중해서 할 거야. 개수 찾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찾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에서 나올 거고, 일단 항등식의 성질을 좀 간단하게 적을게요. 일단 항등식은 방금 선생님 또 얘기했는데 또 얘기했어. 또 양변이 같은 식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 식의 항등식이 되려면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좀 두 가지 형태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2차식으로 갑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이 좌변에 있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a''으로 나타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라고 나타낼 거야.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양변이 같아야 된다며, 얘들아. 그러면 a는 누구와 같아야 돼요? 생각해봐. 양변이 똑같아야 돼. 2차 함계수, 2차 함계수끼리 같아야겠지. b는요, b'이랑 같아야겠지. 1차 함계수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같아야 된다. 이 성질에 의해서 이제 개수를 정하는,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이 저렇게 나와 있으면 개땡큐야. 왜냐면 똑같이 생겨먹고 내림차순까지 돼 있으니까 그냥 개수가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지저분하게 정리가 돼 있을 경우가 있어요. 양변이 이렇게 예쁘게 나열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요. 한쪽으로 싸그리 몰아넣고 다른 쪽 변을 0으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해볼게요. 얘들아, x에 그 어떤 것을 넣어도 우리는 0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요, x에 그 무얼 넣어도 빵이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될까요? 맞아, a가 0이 되면 x에 아무리 다른 수를 집어쳐 넣어도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지. 또 있어, 누구도 0이 돼야 돼. b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 c도 0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등식이 된다, 이걸 가지고 한번 예시 문제를 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56번을 같이 할게요. 쉬워요. 56번 보시면 이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즉 항등식이 될 때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좌변은 정리가 안 돼 있고 들어온데 우변은 x 먼저 나와 있고 상수항 다음에 나와 있지. 그래서 좌변도 x가 나와 있는 형태, 상수항이 나와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좌변이 좀 지저분하니까 좌변을 정리합니다. x의 개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상수항이 뭔지 파악할 수 있게 정리를 좀 해줘요. 쉬워 얘들아. 이런 꼬라지로 정리하면 돼. x의 개수가 뭔지 알 수 있게끔, 상수항이 뭔지 알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정리해서 이게 x 플러스 6이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만 집중하면 돼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먼저 a 분배하면 ax-2a가 나오는데 여기서 ax라는 거는 x항이지. 그래서 ax는 이렇게 써줄 거고요. 마이너스 2a는 상수항이죠. x 입장에서는 문자가 없으니까 상수항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2a는 상수항 쪽에다가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식에서도 b를 분배하면 x항과 상수항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x항이에요? bx 되나요? bx. 그리고 상수항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b 이렇게 있지.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야 된대. x에다 그 무엇을 넣어도 언제나 성립하는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항등식이니까 양변이 또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항 개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1.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1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뭐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지. 뭐 해주면 될까요? 많이 해봤던 거야. a, b 문자 2개 구하는 거. 연립해주면 되지. 연립할게요. 나 선생님은 b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두 식을 더 할 거야. 몇 a 나와요? 좌변 마이너스 a, 우변은요? 7 되나요? 마이너스 a 7 이렇게. a 값 얼마죠? a 값은 마이너스 7이고 그럼 b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어? 그렇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 b는 8이라고 해서 a 플러스 2b 값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는 거예요. 그럼 항등식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면 돼? 양변이 똑같게 만드는데
무슨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중요해요. 여기는 x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래서 이제 x로 정리를 했는데 문제에서 반드시 x로만 나오지는 않아요. 뭐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항등식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 문제도 보시면 되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항등식이라고 말했니? 아니면 어떻게 말했니?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뉘앙스를 보고도 바로 항등식이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좀 정리할게요. 이런 멘트가 나왔다, 문제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 하면은 아, 이건 항등식이야 라고 너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웁니다. 항등식의 표현이라고 정리했어요. 일단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 그런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그냥 선생님이 몇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먼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 모든 x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눈치를 채야 돼. 그리고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임의의. 이게 뭐예요? 그치,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x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어떤이라는 것도 그 어떤 x값이어도 성립한다는 뜻이지.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 표현을 가장 좋아하고 마지막 표현이 방금 나왔던 건데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항등식의 표현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이요. 항상 성립.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건 바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멘트를 보는 순간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깨닫기. 선생님이 아까 너희 항등식 개념 노트 쓸 때요 한번 보시겠어요? 항등식 개념 노트 쓸 때요 선생님이 항등식의 포커스를 뭐라고 했어? 개수 찾기라고 했지. 따라서 이제 이 항등식에서 개수를 찾는 방법을 배울 건데 그 정해지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개수 그것을 찾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뭐 개념 17쪽에 볼 사람은 보셔도 됩니다.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개수를 항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뭐 구하는 방법들 그것들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항등식의 뜻 그리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개수를 구할 겁니다. 이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이게 이 문제에서 되게 주력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법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요.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 되게 무식한 것 같을 거지만 이게 되게 꿀팁이에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아마 너희 다항식 계산하고 막 인수분해하고 이럴 때도 개수비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보면 와닿을 수 있어요. 이 개수비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 개수비교법이라는 거는 항등식이라는 걸 가지고 개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개수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이 개수비교법은 동류항의 개수를 직접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비교법 항등식의 양변의 개수를 직접 비교해서 구해주는 방법이에요. 이제 어떤 문제는 개수비교법이 편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다른 방법이 더 편할 수 있는데 이제 개수비교법을 이용하는 거 하나만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예요. 개수비교법 이용합니다. 자, 다 쓴 친구들은 64번으로 와보세요. 일단 64번 보시면 등식이 주어져 있고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와, 이 문제는 항등식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줬어요. 그럼 이게 항등식이 될 때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것이 문제인데 자, 이것도 물론 개수비교법이 아닌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이랑 개수비교법 연습하기 위해서 이 64번은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볼게요. a x-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bx- 플러스 2 그 다음에 c는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냈어. 얘들아, 우변은 너무 깔끔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완벽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좌변이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좌변도 전개를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개해야 될 부분이 한 문제 있습니다. 이 공식 기억하시나요? x-1의 전체 제곱.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됐을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식에다가 a가 곱해지는 상황이지. 그럼 우리 이거 2차항, 1차항, 상수항 싹을 다 찾아볼게요. 자, 먼저 2차항, x에 대한 2차항을 찾을 겁니다. 뭐 나와요? 차항. ax제곱 나오지. 돼요? 1차항 봅시다. 1차항은 두 개가 있어. a랑 마이너스 2x 곱한 거 한 놈, b랑 x랑 곱한 거 한 놈. 보이시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니? 자, 이제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상수항 좀 길다. 뭐 있어요? 상수항 a 나오지? 또 플러스 2b 나오죠? 또 있어. 그치, 또 있지? 지금 기준 문자가 x잖아.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준 문자 x를 대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x 2차항, x 1차항, x에 대한 상수항 이렇게 되도록. 자, 그러면 이 식이 이 식과 동일한 식이 되어야 항등식이 되겠지. 자, 이걸로 우리가 개수를 직접 비교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ABC 구해보세요. 이 개수비교법은 그냥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동류항의 개수를 직접 비교하는데 이 개수비교법을 활용하면 편리한 상황은 언제냐면
식이 좀 간단해서 전개하기 쉬울 때, 그리고 이제 내림차순 정리가 쉬울 때는 개수비교법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하나 더 할 건데요. 이 개수비교법을 이 뒤에 배울 나머지 정리나 인수분해에서도 아주 열심히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A, B, C 값 찾으세요. 나왔나요? A 뭐 나와요? A, 2. 그러면 이제 B는 뭐가 나오니? 9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C는 뭐가 나와요? 얼마요? 3이요? 됐어요? 그래서 A, B, C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우리? 개수비교법 이용해서 양변을 직접 비교하는 거고, 좌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좌변도 요 꼬라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개수비교법은 언제 이용한다고 했냐면 전개가 간단할 때.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하기 쉬울 때. 이럴 때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요. 자, 그 다음에 개수비교법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방법 다 너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 항등식이라는 거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며, 그러면 이 뜻에 반영해서 이 x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를 하나 대입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대입하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등식의 양변에 x에다가 간단한 수를 대입해요. 그래서 이제 식을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대입법을 쓰는 이유는 개수비교로 복잡하니까 수치대입법을 써요. 전개하기 복잡할 때.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때, 이럴 때 수치대입법을 사용하고요. 선생님은 두 방법 다 너무나 좋아하는 방법들이긴 한데 두 방법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풀다 보면 약간 느낌이 오고, 아, 개수비교로는 겁나 복잡하겠다 싶은 문제들은 다 수치대입법을 활용합니다. 예시를 좀 드릴게요. 쓰고 나서예요. 자, 볼게요. 21쪽으로 와주시고요. 21쪽에 선생님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68번으로 볼 건데요. 같이 볼게요. 같이. 수치대입법을 설명하고 당연히 이 문제를 짚었으니까 당연히 이걸 수치대입법을 활용하겠지. 그런데 어떤 식으로 수치대입법을 활용해서 개수를 구하는지 봅시다. 전개 절대로 안 해요, 얘들아. 전개 하지 마세요, 지금. 요렇게 생겨먹잖아, 식이. 자, 여기 보시면
덧셈 기호 사이를 두고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쪼개져 있거든? 보이시나?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쪼개져 있잖아요. 이 덩어리들을 보면 곱해져 있는 식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보여요? x-1 곱해져 있는 거 보이시나? x-1 곱해져 있는 식 두 개 보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혹시 1을 대입하면 이 식기들은 다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1을 대입할 거예요. 자, 1을 양변에 대입해 볼게요. 좌변에 1 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2 빼기 3 빼기 2 맞을까? 자, 이제 우변에 1을 대입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생각보다 개심플해져요. 왜냐면 이 x-1이 있어. 요 자식에 x에 1을 대입하면 요 자식들이 다 0이 되지. 그럼 같이 곱해져 있는 아이들 어떻게 돼? 여기 다 뒤져버리죠. 0이 돼서. 또 어디 0 돼? 그러면 여기만 남아.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되는지 볼게요. 1 넣어볼래요? 몇 B가 돼요? 3B 되는 거 보이나? 그래서 이게 3B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B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돼. B 구해보세요. 구했어요 벌써? 동일이 뭐 나왔어? 마이너스 1. 그런데 x-1 말고 다른 건 안 보여요? 그치? x 플러스 2가 곱해져 있는 게 또 두 개가 있지. 그럼 이 식기들이 0이 되려면 x에 뭐를 대입하죠? 맞아. 이번에는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좌변에 먼저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8 플러스 6 마이너스 2 맞을까? 그리고 우변에 어디 두 군데가 없어져? 첫 번째 덩어리랑 두 번째 덩어리 사라지지. x 플러스 2 있는 곳. 그럼 나머지 마지막에 있는 여기다가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겠어요? 그치? 6c 나오니? 이걸로 이제 또 하나의 미지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C 얼마예요? 2 맞습니다. 자, 이제 하나 A라는 자식만 좀 구하면 되잖아. 이 A 자식도 구하기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희가 요 1차식 이것들만 봤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X 하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또 X 곱해져 있는 거 어디 있을까? X만 곱해져 있는 거 보자. 뒤에 있지. 그럼 요 식기들이 0이 되려면 X에 결국에 뭐를 대입하면 돼? 0을 대입하면 돼. 자, 그럼 세 번째 X에다 0을 대입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 0 대입하면 아주 마음 편해. 마이너스 2가 되죠. 우변에 X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두 군데는 다 뒤져버리고 앞에다가 0 대입하면 되는 거야.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이 숫자가 뭐가 되는지 계산해 볼래? 마이너스 2. 근데 A 곱해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값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ABC를 찾는 거다. 나쁘지 않아요. 이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우리가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대입해서 세팅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아무거나 대입한다기보다는 더 명확하게 말하면 뒤에 있는 우변에 있는 이 식 세 쌍이 보여야 돼. 똑같은 식이 이렇게 두 번씩 나오는 거. 걔네들이 전부 다 0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차례차례 대입을 해서 미지수들을 각각 구해주는 문제예요. 이거 수치 대입법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아직? 대입만 잘하면 되는 문제야. 여기 있는 이 페이지 이 21쪽 전부 다 보시면 이거 전개하려면 난리 나지. 너무 복잡하죠. 다 수치 대입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수치 대입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입만 졸라 열심히 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약간 헷갈리게 나올 법한 문제가 하나 보였는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해줘야겠어요. 이건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할게요. 자,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지금 해줄 거는 103번을 해주려고 해. 그런데 96번도 좀 나름 비슷해요. 103번, 96번 난리 났어요. 보시겠어요? 어때요? 이거 솔직히 직접 전개할 수 있어 없어? 103번으로 갈게요. 직접 전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12제곱 할 거예요. 아니지.
그래서 이것들은 다 수치 대입법을 활용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x에 대한 이제 식이 나와서 쭉 엄청나게 큰 거듭제곱까지 나왔어. 이때 개수의 무엇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개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도 되게 쉽습니다. 일단 얘들아, 너희가 여기 딱 봤을 때 무슨 1차식이 계속 거듭제곱돼? 무슨 1차식이 거듭제곱돼요? 계속 봐봐요. 103번. x 마이너스 2가 계속 반복되지. 그럼 이 새끼 죽이고 싶지 않아? 얘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 자식을 죽이려면 x에 뭐를 대입해요? 1을 대입하지. 자, 이제 선생님이 1을 대입해 볼 거고, 먼저 궁금한 사람은 먼저 대입해 주셔도 돼요. 자,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좌변부터 갈게요. 좌변에 2 대입하면은 4 빼기 6 플러스 1에 6제곱이 나오고, 우변에다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 뒤지죠. 그 다음 건 어떻게 돼? 죽죠. 그 다음 죽죠. 그 다음 죽죠. 그 다음 죽죠. 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 남지 않아? 뭐 남아? A0. A0이 이 식 입장에서는 상수항이지 x가 없으니까 상수항이 나와요. 이 거듭제곱되는 식을 0으로 만드는 놈을 대입하면 상수항이 나와요. 그럼 일단 상수항을 찾는 방법이었어, 이거는. 근데 우리가 찾는 거 뭔지 보겠어요? 우리가 찾는 거.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상수항을 포함하면서 모든 개수의 합을 물어봤죠. 이거 한번 말해줬는데. 다음 식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문자에다가 뭐 대입하라 했었거든요. 까먹었죠. 1입니다. 근데 여기다 그냥 1 대입하면 안 돼, 얘들아.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초보니까 1 대입 한번 해볼게요. 좌변에 1 한번 대입해볼래? 1 빼기 3 더하기 1의 6제곱이지. 우변에다가 1 대입해볼래요? A0 여기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1이 돼. 그 다음은 플러스 A2가 되죠. 마이너스 A3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졸라 반복해서 나오지. 어디가 마이너스가 나오냐면 홀수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1을 대입했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 되는 걸 구하는 거지. 그러면 요 거듭제곱 되는 요 자식들이 뭐가 되게 하는 걸 대입하면 좋을까? 1이 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 자식들이 1이 되려면요.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요? 3을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3을 대입해 볼게요. 좌변에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9 빼기 9 더하기 1 맞을까? 우변에다가 3 대입하면 A0 여기 3 대입하면 1 되니까 A1, A2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세 개의 식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몇 번째 식이에요? 세 번째 식 활용하는 거지. 우리 이거 구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 계산한 결과는 얼마가 돼요? 1이야. 그래서 이 답은요 1이 되는 거고, 이것도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데 이제 뭘 구하는지 잘 보고 무슨 값을 대입하는지가 중요해요. 일단 가장 쉬운 값은 상수항을 구하고 싶으면 이 거듭제곱이 되는 이 식들을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홀수차항의 개수들은 음수로 만들고 싶어요. 마이너스가 붙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거듭제곱식 되는 식들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i를 대입해요. 그리고 그냥 싹 다 플러스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요 거듭제곱 되는 이 식들이 1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 대입하기 1 대입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하기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원래 문제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되게 몇 개 안 나오고 이렇게 귀엽게 나온 거예요. 이거 조금만 정리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시험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겠어요. 수치대입법의 응용이에요.
방금처럼 거듭제곱이 졸라 반복되는 식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수치대입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다항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요. fx라는 다항식이 x0 더하기 x1 근데 여기에 뭔가 거듭제곱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이거 x로 안 넣고 a로 바꿔도 될까요? A0 이렇게 놓을게요. A1x 이렇게 A2x 제곱 A3x 세제곱 이렇게 해서 계속 갈 거야. ANX의 n제곱까지. A의 거듭제곱을 왜 밑에다 쓰는 거예요? 아, 거듭제곱이 아닙니다. 그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0번째라는 거는 x가 0번 곱해서 그냥 생상수항이고 A1은 뭐냐면 x가 지금 1차잖아. 그래서 걔 개수를 첫 번째로 놓은 거야. 1로. 그리고 2로, 3으로, 4로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자, 우리가 만약에 A0을 구하고 싶어. 그럼 x에 뭐를 대입해야 돼요? A0을 구하고 싶으면 요 자식 하나만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해요? x에다 뭐 대입해요? x에다 0 대입하면 되는 거 보이시나? 0 대입하면 여기 다 죽어버리고 얘 하나만 딱 나오지. 그래서 a의 0을 구하고 싶으면 상수항을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0을 대입해요. 양변에 x에 0을 대입해요. 만약에 이걸 구하고 싶으면요.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어. 이걸 구하고 싶으면 x에 뭐를 대입하면 될까? 그치? 1 대입하면 되지. 보이시나? 1 대입하면 이거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오는 거. 홀수차항 개수들만 마이너스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x에다가 뭘 대입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1. 자, 이거 업그레이드로 물어볼게요. 얘들 혹시 이런 건 어떻게 구할까? 선생님이 지금 쓰는 게 뭔 것 같아요? 짝수들만 지금 찾고 있는 거지. 이거 짝수들만 어떻게 구할까요? 짝수들만. 힌트. 2번식과 3번식을 가지고 합니다. 짝수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2번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3번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 두 식을 뭐 해주면은 홀수가 죽어? 더하기 아닌가요? 더하기 아닌가요? 이 식을 구하고 싶으면 1 대입한 식 하나 찾으시고 마이너스 1 대입한 식 찾아요. 이 두 식을 더하면 여기 뒤지는 거 보여?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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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짝수들의 2배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1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더하면요. 그럼 요거의 2배가 나오니까 나누기 2만 해주면은 여기 이것들이 나오겠지. 짝수차항의 개수의 합이. 그럼 만약에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2번식하고 3번식을 뭐 해줄까요? 네. 빼요. 빼면 여기 어때? A0? 없어져. A2 어떻게 돼요? 없어져. 대신 빼면은 A1이 2개, A3이 2개 이렇게 2배씩 나오겠지. 뺀 거에다가 그럼 2로 나눠주면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얘는 참고사항으로만 간단히만 적을게요. A0, A2 이렇게 짝수차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주냐? 1 대입했던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던 거를 더해서 일단 홀수차항들을 다 죽여주고
나누기 2를 해준다. 왜 그러냐면 더하면 얘네들이 다 2배씩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1 대입한식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식을 빼줘요. 그럼 짝수차항이 다 뒤지는데 대신 홀수차항은 다 앞에 2 곱해진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2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 책에는 안 보여요. 아, 네, 안 보이네요. 문제 너무 쉽게 냈나봐. 근데 연습은 시킬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안 하고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법까지 좀 연습을 하세요. 미정계수법까지. 숙제도 거기까지 나갈 겁니다. 자, 외울 시간 좀 줄게요. 추워요. 곱셈공식이랑 변형 좀 외우세요.